자유와 책임.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유발해 놓은 상황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유일한 사실과 또 내가 전쟁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 전쟁에 협력하거나 반대함에 의해서만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나는 현재 내가 나를 선택한다는 것과 내가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과의 사이에 아무 구별을 지을 수 없다. 전쟁 수행에 참가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나를 선택한다는 말인 동시에 나를 선택함으로써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책임의 본질적인 부분은 나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혹은 직업생활에 있으므로 전쟁을 4년간의 휴가 혹은 4년간의 유예로 간주하거나 은퇴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내가 선택한 이 전쟁에서 나는 매일같이 나를 선택하며 또 나는 내 자신이 만들므로써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만약 이 전쟁이 4년간이라는 공백이 된다면 이것에 책임을 지는 자는 나다. 최후로 우리들이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은 지식의 세계와 기술의 세계의 입장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하는데 또 이러한 선택은 지식과 기술을 가정하여 비추어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은 절대적 일시를 향수하는 하나의 절대자이며 다른 일시에서는 완전히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다. 왜냐하면 나는 슬그머니 전쟁으로 인도한 한 시기의 가능한 의미의 하나로서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시기와 구별되어지지 못하며 모순 없이 다른 시기에로 옮아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쟁에 앞서 있는 시기를 제한하며 한정하고 포괄하는 전쟁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앞서 인용한 죄 없는 희생자란 없다 라는 말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은 응당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대자의 책임을 더욱 엄밀히 정의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완전히 자유스러운 나를 마치 내가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지니도록 내가 선택한 그 시기와 나와를 구별할 수 없는 관계로 또 나는 내 상황 속에 그 전쟁을 통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나 자신이 온통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 거기에 내 낙인을 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관계로 나는 내가 변명이 없는 것처럼 가책이나 후회도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출현이 있는 순간부터 나는 세계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하며 이때 어떤 물건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이 무게를 덜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책임은 대단히 특수한 형의 책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실성을 더 심하게 강조하는 하나의 소박한 방법일 따름이다. 나는 사실 나의 참다운 책임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존재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물은
마치 내가 할 수 없이 책임을 지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물 위에서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은 이 저기에 찬 세계에서 버림을 받고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갑자기 고독한 몸이 되고 따라서 구원의 손조차 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는 모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사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을 피하려는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수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사물과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를 거절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살은 세계 너의 존재 중의 한 양식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사실성, 여기서는 나의 출생을 말한다. 이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절대적인 책임을 느낀다. 왜냐하면 나의 출생이라는 사실은 무감각한 사실로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은 나의 대자의 투기적인 재건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끄러워한다. 혹은 나의 출생을 기뻐한다. 또 혹은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산다고 긍정하며 그리고 나는 이 삶은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태어나는 것을 선택한다. 이 선택 자체는 필수적으로 사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나는 선택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성은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한에서만 나타난다. 이리하여 사실성은 어느 것이나 있으며 그러나 이해될 수 없다. 즉 나는 나의 책임 이외에는 아무 것과도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고 물어보지 못하며 혹은 나의 출생일을 저주도 못하며 혹은 내가 출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언도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출생에 대한 이들 각양의 태도는 즉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는 각성에 대한 태도, 출생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감을 가정하고 그것을 나의 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단지 나 자신과 나의 투기에 조우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버림받음, 즉 나의 사실성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 책임을 져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나는 존재자이며 이 존재자는 그 존재 속에서 그의 존재가 문제되는 양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나의 존재의 있음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느 것이나 나에게는 다만 한 기회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된 혹은 결핍된 기회로서 혹은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느 것이나 찬스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존재를 깨닫는 한 수단으로서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로서 그리고 초월된 초월로서의 타자들은 그 자신이 다만 기회와 찬스이기 때문에 대자의 책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서의 전 세계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자는 자신을 고뇌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대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기초도 아닌 타자들의 기초도 아닌 세계를 형성하고 즉 자의 기초도 아닌 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이의를 부득이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내에서와 존재 밖의 어느 곳에서나 한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한다. 자신을 버림받음에까지 확대되는 한 책임 속으로 던져지고 있는 존재로서 고뇌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는 자는 이미 후회나 회한이나 혹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즉 그는 이미 완전히 본색을 나타내는 한 자유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의 존재는 바로 이 자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처음에서 우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악의에서 괴로움을 피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